이번 시간에는 통계적 추정입니다. 확률 통계의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통계적 추정입니다. 자,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집단에 있어서 이 집단의 특성을 알아보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데이터화해서 자료화한다는 거죠. 데이터화해서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분석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나름대로 방향성도 제시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자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수조사라는 것은 그 집단의 구성원 모두를 일일이 다 조사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게 전수조사예요. 표본조사는 전수조사하기에는 시간이 허락하지 않고 그리고 전수조사에는 예산이 많이 좀 편성이 돼요. 왜냐하면 조사원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조사원들은 그냥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좀 아끼기 위해서 일부를 뽑아서 그 집단의 구성원 중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표본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오케이? 자, 전수조사는 전체를 조사하는 거고, 표본조사는 일부를 조사하는 거다. 그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 집단 전체, 그 집단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하고요.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는다. 일부를 뽑은 것을 표본. 그리고 표본의 인원수 있죠. 아, 이번에는 내가 우리 집단에 한 300명 있는데 이번엔 한 50명 정도만 난 조사하겠다. 그럼 그 50명이 표본의 크기예요. 50명이 표본의 크기. 그래서 뽑은 표본의 개수고요. 뽑는다는 것을 우리는 추출이라고 해요. 오케이? 네. 자, 다시 원래의 집단 전체를 우리는 모집단, 그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 전수조사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많이 필요하므로 일부를 뽑아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일부를 뽑은 것을 우리는 표본, 그 뽑는 인원수를 표본의 크기, 뽑는 거 행위를 추출. 그래서 뽑은 것들, 표본만 내가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 설명나는 부분 잘 읽어보세요. 응? 개념하게. 다음 조사가 전수조사인지 표본조사인지 말하시오. TV 프로그램의 시청률 조사. TV 프로그램의 시청률 조사한다는 것은 그 TV를 보고 있는 전 국민들을 다 조사한다는 얘기잖아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는 표본조사예요. 수능 응시자 전체 수학 영역 점수 조사. 수능 시험 점수를 치르면 수험생들 각자의 수학 점수, 그러니까 점수를 다 조사를 해야 하는 거죠. 그죠? 얘는 전수조사. 초등학교 취약 아동 수조사. 당연히 전수조사 해야죠. 한강의 수질 오염도 얘는 표본을 해야겠죠. 한강 전체를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아까 추출이 있었죠? 모집단 조사하기가 전수조사. 그러기에는 예산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일부를 뽑아가지고 표본 조사를 하는데 그 뽑는 것을 우리는 추출이라고 하는데 추출할 때요. 임의 추출이에요. 임의 추출. 오케이? 그러니까 임이라는 말이 없으면 추출이니까 그냥 뽑는 건데 임의 추출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어떤 한 명이 추출되는 데 있어서 각자가 추출되는 확률은 똑같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이 A, B, C, D, E가 있는데 A가 추출될 확률은 5분의 1이고 B가 추출될 확률도 5분의 1이고 C, D, E도 각각 다 5분의 1이 돼야 하는데 A가 추출할 확률이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그 집단에서 내가 추출하면 A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은 임의 추출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물 추출이라는 것은 그 각각의 대상이 추출되는 것이 같은 확률로 기대된다. 그렇게 뽑자는 거고요. 뽑을 때 복원 추출, 뽑은 것을 다시 뽑아낼 수 있다. 비복원 추출, 뽑은 것은 다시 뽑을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을 때는 복원 추출이에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오케이? 그리고 비복원 추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어요. 언제 비복원 추출로 하냐? 모집단 인원수가 너무나 많을 때. 자, 추출하는 데 있어서 모집단 인원수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잠시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자, 모집단이 1, 2, 3, 4래요. 4개밖에 없긴 하지만. 자, 얘를 표본의 크기가 두 개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뽑을 때 두 개를 뽑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뽑을 때 두 개를 뽑겠다는 거예요. 한 장씩 복원 추출한다. 그러면 뭐래요? 하나 뽑고 집어넣고 또 뽑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가지수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를 일렬 배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나오는 숫자 10의 자리에 놓고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숫자 1의 자리에 넣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4파이2가 돼요. 그런데 한 장씩 비복원 추출한다. 그러면 얘는 첫 번째 나오는 숫자는 10의 자리, 그리고 얘는 다시 안 집어넣어. 두 번째 나오는 숫자는 1의 자리. 이 말은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두 개를 일렬 배열하겠다는 거예요. 중복을 하지 않고. 오케이? 네. 그래서 얘는 비복원 추출하게 되면 4p2가 되겠죠? 그 다음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얘를 두 장을 동시에 추출한대요. 두 장을 한꺼번에 추출하면 얘는 4컨비네이션 2겠죠. 그죠? 그러니까 추출이라는 것을 복원 추출하는 거와 비복원 추출하고 비복원 추출하는 거하고 동시 추출하는 것이 가지수가 달라요. 오케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모집단이 한 100명 정도 돼요. 100명. 이 중에 내가 50명을 뽑겠대요. 50명? 모집단에서 추출하는 표본 크기가 너무 크네요. 30명이라고 합시다. 모집단이 100명인데 제가 30명 표본을 끄집어내겠대요. 그러면 복원이면 뭐죠? 100파이 30. 비복원이면 100피 30이죠. 그렇죠? 100파이 30이면 뭐죠? 100의 30제곱이에요. 100의 30제곱. 100피 30은 얘는 100부터 거꾸로 30을 곱한다는 거죠. 수치상으로 보면 얘가 훨씬 크죠. 그죠? 그러니까 모집단이 100명이에요. 복원 추출하잖아요. 뽑다가 시간 끝나. 뽑다가 집에 가요. 뽑다가. 물론 비복원도 뽑다가 집에 갈 수는 있지만 복원보다는 시간이 덜 걸리죠. 오케이? 그래서 모집단의 인원수가 모집단 인원수가 충분히 크면 복원보다 비복원을 하는데 그 비복원도 복원 추출로 볼 수가 있어요. 말이 좀 안 맞죠? 그런데 복원 추출하냐 비복원 추출하냐에 따라서 이 집단을 분석하는 그 방법이 달라요. 오케이? 그런데 복원 추출로 분석하는 거하고 비복원 추출로 분석하는 것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른데 모집단 크기가 크잖아요. 그러면 비복원 추출한 걸로 계산을 한 거하고 복원 추출한 걸로 계산한 거가 오차가 별로 없어요. 오차가. 그렇대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모집단의 크기가 표본의 크기에 비해 충분히 큰 경우에는 비복원도 뭐로 볼 수 있다? 복원으로 볼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뭐 굳이 뭐 필요 없는데 뭐 이게 공식처럼 써 있어서 예? 뭐죠? 자료 개수가 n인 모집단에서 r인 표본을 추출할 때 복원인 것은 n-r, 비복원은 n-r이다. 오케이? 자,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이 여기 써 있네요. 복원 추출은 임의 추출이고 비복원 추출은 임의 추출이 아니지만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비복원과 복원 추출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차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차가. 그래서 실제 조사에서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비복원 추출로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의 선호도 조사할 때 어떤 특정 연예인의 선호도 조사할 때 10대, 20대, 30대, 40대 나이대별로 조사를 하죠. 그래서 중복되고 뽑진 않아요. 개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1, 2, 3, 4, 5, 6 숫자가 적힌 6개의 공이 있는데 3개의 공을 꺼낸대요. 한 개씩 복원 추출한다. 6 파이 3이겠죠? 6의 세제곱. 한 개씩 비복원한다. 6p 3겠죠? 6 곱하기 5 곱하기 4. 동시에 3개 추출한다. 6 컨비네이션 3. 오케이? 6p 3을 3표로 나누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모집단에서 전체 조사하기 힘드니까 표본을 끄집어내서 표본 조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통계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단원에서 표본을 끄집어내서 조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조사한다는 거냐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이 있고 이 중에서 표본을 딱 끄집어내요. 표본을 첫 번째 표본을 이렇게 쓸게요. 이 표본을 딱 끄집어내요. 첫 번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A1 이렇게 이 표본을 딱 끄집어내요.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이 있잖아요. 모집단의 평균, 표본의 평균은 우리는 이렇게 써요. X바라고 해요. X바. 표본의 평균. 지금 현재 모집단의 표본을 끄집어낸 거잖아요. 이 표본의 평균. 그리고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이라죠. 모분산. 표본 집단에는 S제곱이라고 써요. 표본 분산. 자, 모집단에서 표준 편차는 이렇게 쓰죠. 시그마. 당연히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는 그냥 스몰 s라고 써요. 스몰 s 아니 라지 s. s라고 써요. s. 오케이? 왜 이렇게 달리하냐?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하고 표본 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분하기 위해서 기호로도 이렇게 좀 살짝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표본 A1에 표본들이 있겠죠? X1, X2, X3 쭉쭉쭉 XN이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있대요. 원래는 모집단의 표본들을 스몰 x라고 써요. 표본들은 라지 x를 쓰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이게 지금 표본입니다. 그럼 현재 표본의 크기가 얼마죠? 표본 크기가 n인 거죠? 지금 현재 모집단 전체 인원수가 라지 n이라고 할게요. 이 중에서 몇 명을 끄집어냈어요? 스몰 n명을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표본 크기가 n이에요. 자, 이 n개의 표본들을 가지고 무슨 계산하냐면 다 더해요. 다 더한 것을 크기 n으로 나눠요. 그것이 표본 평균이에요. 오케이? 네. n개의 표본들을 다 더해서 그 크기 n으로 나누면 그게 표본 평균이구나. 자, 그 다음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첫 번째 표본에서 표본 평균 빼고요. 제곱. 두 번째에서도 표본 평균 빼겠죠? 제곱. 맨 마지막에서도 표본 평균을 빼겠죠? 제곱. 얘네들을 다 더해서 나누겠죠?
뭘로 나누죠? n으로 나누죠. 그런데 표본에 있어서는 n-1로 나눠요. 그게 s제곱이에요. 뭘로 나눈다고? n-1로 나눈다고. n으로 안 나눈다고요. 모집단에서는 시그마 제곱은 당연히 해당 별량 빼기 이거 그냥 바로 쓰게 이렇게 해당 별량 빼기 모평균 제곱들의 합 이것을 모집단 크기로 나누는 거잖아요. 원래 얘는 전체 인원수 라지 n으로 나눌겠죠. 모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은 하지만 표본에 대한 분산 표본 분산은 n-1로 나눠요. 왜 n-로 나누냐? 이유는 이것을 n으로 나눈 거하고 n-1로 나눈 거하고 둘을 비교해 보면요. 비교해 보면 n-1로 나누는 것이 모 분산에 훨씬 더 가깝대요. 그나마 가깝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분산이 한 26 정도 나와요. 모분산이. 그러면 얘를 n으로 나눌 때 27 정도 되면 n-로 나누잖아요. 그럼 얘는 26.12 정도 된대요. 물론 뭐 n-로 나누면 더 숫자가 커지겠죠? 이렇게 하죠. 얘가 한 25.5 정도 되면 n-를 나누면 25.75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얘 n-1로 나누는 것이 모 분산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들에 대해서 표본 분산은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눠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모 표준편차는 모 분산에서 루트 씌우는 거죠. 당연히 표본 표준편차도 표본 분산에서 루트 씌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다시 모집단에 대해서는 스몰 m 시그마 제곱 시그마라고 쓰고 표본에 대해서는 x바 s의 제곱 s라고 하더라. 무슨 말 이해가셨죠? 응?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싹 써 있어요. n-로 나눈다고 되어 있죠? n-로 나누는 이유가 n이 아니라 n-로 나누는 것은 표본 분산과 모분산 차이를 뭐하기 위한 거다? 줄이기 위한 거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지금도 선생님 말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 예를 한번 보세요. 1, 2, 3, 4가 있어요. 1, 2, 3, 4. 넉 장의 카드가 나오겠죠? 넉 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크기가 3짜리를 끄집어내겠대요. 그러니까 3짜리.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 3개를 끄집어내니까 4 파이 3인 거죠. 그럼 얘는 4의 3제곱 얼마죠? 64인 거죠. 그럼 64개의 표본들이 있겠죠. 64개의 표본 집단들이 생겨요. 즉, 자, 엄마 거 안에 1, 2, 3, 4가 있어서 이거의 평균, 이거의 분산이 있을 거예요. 표준편차도 있겠죠. 자, 이 중에서 표본을 끄집어냅니다. 첫 번째 표본, 또 끄집어내겠죠. 두 번째 표본, 또 끄집어낼 거예요. 세 번째 표본, 쭉쭉쭉. 맨 마지막에 64번째 표본을 끄집어내겠죠. 그죠? 자, 그때마다 여기 평균, 두 번째 평균, 세 번째 평균, 64번째 평균 구할 거 아니에요. 물론 첫 번째 분산, 두 번째 분산, 세 번째 분산, 64번째 분산도 다 구하겠죠. 표본들이 64개의 표본 집단들이 있으니까 각 집단마다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면차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 중에 첫 번째
144로 나온 표본이 있대요. 64개 중에는 틀림없이 144라는 표본들이 있겠죠? 그거들에 대해서 다 더해서 3으로 나눴더니 표본 평균이 3. 그리고 자, 편차 1 빼기 3의 제곱, 4 빼기 3의 제곱, 4 빼기 3의 제곱을 3으로 안 나누고 3-1. 왜? n-를 나누게 했으니까 표본이 크기가 3이었잖아요. 나눴어요. 3 나왔어요. 자, 어떤 표본은 144여서 구했더니 3과 3이래요. 자, 또 다른 표본이 나왔어요. 이번엔 234래요. 234라는 표본. 234라는 표본을 봤더니 평균이 똑같네요. 표본 평균이. 응? 분산이 다르네요. 자,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뽑을게요. 어떻게 뽑을까요? 334? 334? 자, 이거 x바. 3분의 1에 3 더하기 3 더하기 4. 얼마죠? 10인가요? 3분의 10이네요. S제곱도 계산하겠죠? 그죠? 얘는 2분의 1에 3 빼기 3분의 10, 3 빼기 3분의 10, 4 빼기 3분의 10, 3 빼기 3분의 10 제곱하니까 9분의 1. 9분의 1. 얘는 9분의 4인가요? 그죠? 이거 하면 얘가 4, 5, 6, 3분의 2니까 3분의 1 나오겠네요. 그죠? 보세요. 세 번째 표본 평균은 3분의 10이죠. 무슨 이야기하고 싶냐? 현재 지금 우리한테 표본이 지금 몇 개 있어요? 64개 있어요. 이렇게 64개. 64개의 표본들이 있는데 64개의 표본들에 대해서 표본 평균을 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본 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표본 평균에는 지금 1번과 2번처럼 표본 평균이 같은 것도 있겠고 1번과 3번처럼 표본 평균이 다른 것도 있겠죠. 이 x1바, x2바, x3바, 점점점 x64바 64개의 표본 평균들은 같은 수도 있고 다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64개의 표본 평균들도 하나의 무엇을 이룰 거냐? 분포를 이룰 거라는 거예요. 요 말 이해 가세요? 학교에서 일반 일반 아이들의 수학시험을 봤어요. 수학시험을 봤더니 다 90점이래. 90, 90, 90, 90, 90. 걔는 그럼 분포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90이니까. 분석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2반 시험 성적을 봤더니 90, 89, 87, 93, 92, 60, 53, 90, 90, 100, 97 막 이렇게 있어요. 아이들마다 달라요. 아이들마다 다르니까 그럼 이 아이들 평균이 어떻게 되지? 분산이 어떻게 되지? 라는 것이 궁금해지는 거죠. 아이들마다 점수가 다르면 그거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 집단이 분포를 이루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어떤 분포일까? 일반은 다 90점이니까 어라 이놈들은 분포가 없네. 구할 건덕지가 없네. 라는 거예요. 분포를 이룬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 자료들이 다 적절히 숫자가 좀 달라서 이들의 분포 상태가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을 유발한다는 집단이에요. 다시 여기 있는 64개의 표본들, 64개의 표본 평균들은 같은 놈도 있고 다른 놈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64개는 뭘 이루고 있다고요? 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분포를. 포가 왜 이래 글씨가. 분포를 이루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들,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분포를 이루니까.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자, 그것을 이 교재에 써 있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모집단은 변하지 않으므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모두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지만 현재 지금 모집단이 뭐였어요? 모집단이 1, 2, 3, 4였었어요. 이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변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4로 나누고 예? 그래서 평균이 2분의 5고 재편평제 했더니 4분의 5고 그래서 루트 씌웠더니 2분의 루트 5가 된다. 이것은 모집단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 값들은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3짜리 표본을 끄집어내면 64개의 표본들이 나오는데 이 표본들에 따라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편차는 표본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M 시그마 제곱 시그마는 상수이지만 왜 안 변하니까? X바 S제곱 S는 추출된 표본에 따라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으므로 첫 번째 표본이냐, 두 번째 표본이냐, 세 번째 표본이냐, 64번째 표본이냐에 따라서 이 값들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얘는 뭐다? 확률 변수이다 이거예요. 뭐가? X바가 표본 평균이 그래서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평균, 분산 등을 구할 수 있다? 아니 궁금하다 이거죠. 그래서 구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라는 항목이 또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하기 앞서 개념 확인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1, 2, 3, 4, 5에 숫자가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크기가 4개짜리 표본이 있대요. 그러면 5, 파이, 4라는 표본들이 생기겠죠? 5의 4제곱 625개의 표본들이 생길 거라고. 그 중에 2, 4, 5라는 표본이 있대요. 2, 4, 5라는 표본을 있으니까 이거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래요. 그러면 X바 선생님 식만 쓸게요. 4분의 1에 2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5 이렇겠죠? S의 제곱은 3분의 1이겠죠? 4 더하기 1이 아니고 4로 아니고 왜 n 빼기 1로 나누니까 그러면 얘는 2-x바의 제곱 4-x바의 제곱 5-x바의 제곱 또다시 5-죠? 아이고 5-x바의 제곱 이거겠죠? 이거 계산하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계산은 여러분들 맡기고요. 네 번째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당연히 표본 평균 이거겠죠? 표본 평균에 2를 붙이니까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알겠습니까? 네? 자 모집단 X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EX 이게 뭐예요? 평균 VX 분산 시그마 X 표준편차 X바 표본 평균 이거 그래서 얘를 뭐라고 써요? M 얘를 시그마 제곱 얘를 시그마라고 써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편차 EX바 표본 평균의 평균 VX바 표본 평균의 분산 시그마 X바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오케이? 모집단 표본 집단 표본들의 분포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현 기호가 이렇다고요. 기호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을게요. 우리 학교 1반부터 10반까지 아이들이 있는데요. 각 반에 30명씩 있대요. 그러면 5반만 합시다. 5반만 합시다. 그러면 1반
1반, 2반, 3반, 4반, 5반. 각반에 몇 명씩 있다고요? 30명.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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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명. 그럼 전체 몇 명 있죠? 전체가 150명 있죠. 수학 시험을 봤어요. 뭘 봤다고요? 수학 시험. 요 1반이 첫 번째 표본이에요. 2반이 두 번째 표본이고, 세 번째 표본이고, 네 번째 표본이고, 다섯 번째 표본이에요. 이게. 오케이? 수학 시험을 딱 봤어요. 그러면 각 반별로 평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1반 평균 X1 바, 2반 평균 X2 바, 3반 평균 S3 바, 4반 평균 X4 바, 5반 평균 X5 바. 전체 평균 20회. 자, 현재 표본 5개에 대해서 표본 평균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 하냐? 이 5개의 표본 평균, 이들의 평균을 구해보자 이거죠. 그것이 바로 EX바예요. X1바, X2바, X3바, X4바, X5바. 얘가 X바들이니까 이 X바들의 평균을 구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 5개들을 다 뭐예요? 다 더해서 크 5로 나누겠죠. 왜? 5개를 더해서 뭐로 나눈다고요? 5로 나눈다고요. X1바 더하기 점점 X5바 해서 얘를 5로 나눴어요. 그게 EX바예요. 1반 평균, 2반 평균, 3반 평균, 4반 평균, 5반 평균들을 다 더해서 5로 나눴어요. 그럼 EX바겠죠. 그거하고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5개 반에 평균들의 평균을 내면 전체 평균과 어떻게 될까요? 같아요. 식으로 보여줄게요. 자, X1 반은 뭐죠? X1 반은 30명이잖아요. 30분의 X1들의 합이죠. 그죠? 그러니까 X 일반들의 아이들 수학 점수 다 더한 거. 그것은 30 곱하기 X1 바겠죠. 아, 이거 헷갈리네요. 점이라고 할게요. X1 바겠죠. 그러면 당연히 2반들의 합도 30 곱하기 X2 바겠죠. 오케이? 이거 하셨죠? 자, 목평균은 뭐죠? 150명의 아이들의 점수들을 다 더해서 150으로 나누는 거죠. 그죠? 150명의 아이들의 점수들을 다 더해서 150으로 나눠요. 그럼 1반 아이들의 점수들 합, 2반 아이들의 점수들 합, 점점점 5반 아이들의 점수들의 합을 다 더해서 15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1반 아이들의 점수들의 합은 30 곱하기 X1 바예요. 2반은 30 곱하기 X2 바예요. 그러면 마지막 5반은 30 곱하기 X5 바겠죠. 얘네들을 뭘로 나눠요? 150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30, 30, 30, 150 약분하면 얘가 5가 나오죠. 50이 뭐야? 5로 나오죠. 5분의 X1바, X2바, 점점점 X5 바니까 얘하고 어때요? 같죠? 응? 그렇구나. EX바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M 모평균하고 같구나.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이 5개 반 있잖아요. 이 5개 반. X1바, X2바, X3바, X4바, X5바. 이 5개 표본 평균들 이거의 분산. 이거의 분산과 원래 150명의 분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당연히 얘가 커요. 분산이라는 것은 3포도죠. 평균이 얼마큼 몰려있냐, 얼마큼 흩어져 있느냐 이거잖아요.
전체 아이들을 보면, 전체 모집단 입장에서 보면 모집단 아이들의 수학 점수를 다 찍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찍어보면 M을 기준으로 평균을 기점으로 막 찍어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이런 식의 그래프를 대충 그릴 거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X1바, X2바, X3바, X4바, X5바는 여기다 찍으면 평균을 기준으로 어차피 평균과 EX바가 똑같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1반, 2반, 3반, 4반, 5반 이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간애들은 이 M라인에 5개의 점이 이렇게 몰려있다고.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전체 아이들 150명 중에는 10점짜리도 있고 100점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5개의 1반 평균, 2반 평균, 3반 평균, 4반 평균, 5반 평균은 10점짜리 점수가 있을까요? 평균인데? 반평균인데?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똘들만 모여있으면. 근데 보통 1반 평균, 2반 평균, 3반 평균, 4반 평균, 5반 평균 각 반의 평균은 모평균 근처에 있을 거 아니에요. 모평균이 70점이야. 그러면 일반 평균은 한 69점, 얘는 72점, 68점, 70점, 어? 뭐 그다음에 뭐 69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이 5개 반에 빵점이 있을 거냐고, 100점이 있을 거냐고. 한 개 반의 평균이 100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균에 지극히 가까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작다 이거죠. 해서 이렇게 큰 거 있죠. 이 큰 거를 n으로 나누면 뭘로 나누면? n으로 나누면 표본 평균들의 분산과 얼추 비슷하더래요. 똑같다는 얘기 안 했어요. 얼추 비슷하더래요. 그래서 Vx반은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거의 근사값이에요. 그리고 이 근사값을 그냥 제거해서 Vx반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그냥 해요. 알겠습니까? 네? 선생님, 안 같고 근사값이라면서 근데 왜 같다고 해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항분포로 실제 확률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근사값이라도 구해보자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표본들에 대해서 분산을 구하면 좋은데 그것도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귀찮고. 그래서 모 분산을 가지고 이렇게 구한다. 오케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오차는 그냥 오차 범위, 허용 오차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시그마 x바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당연히 이것을 루트 씌우는 각이니까 무슨 알겠죠? EX바는 m과 똑같고 V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오케이? 자, 153페이지에는 실제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개념 확인. 자, 4번. 모평균은 모표면차 시그마와 같이 모집단에서 임의 추출한 표본의 크기 n이 다음과 같대. EX바, VX바, 시그마 X바를 구하래. 그러면 EX바는 M과 같으니까 얼마? 50. V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N 값이 25고 시그마 제곱이 16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그마 X바는 5분의 4가 된다. 이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네요. EX바는 360. 네. VX바는 49분의 20의 제곱. 그리고 시그마 X바는 7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라는 건데요. 그냥 이것은 이렇게 알려져 있다. 크게 우리가 뭐 개의치 않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만 나오니까
네, 그래서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모평균 M, 모평균체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대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들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오케이? 모집단이 따르면 표본도 따른다 이거야. 모집단이 따르지 않아도 표본이 충분히 크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요. 충분히 많이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본 X반은 근사적으로 정규표를 따른대요. 뭔 말이야? 엄마가 안 따르는데.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데 모집단의 분포가 이렇게 이쁘지 않은데 그래도 모집단에서 적당히 크게 표본을 끄집어내면 X반은 이렇게 따른대요. 선생님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그렇다고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된대요. 분포를 계산을 해보면. 알겠습니까? 그리고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n이 30 이상일 때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때 충분히 크다라는 거,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다라는 것은 뭐였어요? np가 5보다 크거나 같던지 nq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거였었죠. 모집단에서 표본이 얼마 이상? 30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라고 한대요.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모집단이 뭐든 표본은 어차피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우리는 그냥 그게 맞춰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개념 확인. 모평균이 200, 모평균치가 32인 정규분포를 모집단에서 64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는데 표본 평균에서 이걸 구하래요. 오케이? 자, 엄마 것이 따릅니다. n 200, 32제곱을. 이때 크기 n이 얼마? 64예요. 그러면 2x바 구해야겠죠? 2x바 뭐죠? m하고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시그마 x바. 자, 방금 분산 vx바가 뭐였죠? vx바가 n분의 시그마 제곱.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러면 시그마 x바는 그쵸?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오케이? 그래서 루트 n, 루트 64, 8분의 시그마 32. 4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x반은 정규표를 따르네요. 200 그리고 4의 제곱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구할 수 있는 거네요. 정규 표준화 4분의 x바 빼기 200.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p에 196 x바 204는 p에 196 넣어야죠. 196은 마이너스 1 나오네요. z 204 넣으면 1 나오죠.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쓱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한쪽 2배 하면 되죠. 그래서 0.34를 2배 하니까 0.68이 나오는 거예요. 확률 구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죠. 오케이? 다만 x바에서 표준화 z는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빼기 m이에요. 얘가 들어가야 돼요. 얘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알겠습니까? 그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니까. 다시 원래 정규분포에서 표준화 z는 뭐였어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m은 이거의 평균이고 요 시그마는 이거의 표준 편차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x반은 m의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으니까 m이라고 쓰는데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Z는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빼기 m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오케이? 자, 예제 1번입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표를 나타내면 그림과 같고요.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할 때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요. 아, 2x바는 m이었고요. v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죠? 그럼 뭐예요? 얘를 보고 m과 시그마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얘는 6분의 4잖아요? 4로 해고요. 자, 그러면 6분의 1에 xi, pi 1 더하기 2, 4, 8, 3. 그럼 얘가 10이니까 2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재평평제 6분의 1 제곱의 평균 1 4, 4, 16 9 빼기 평균의 제곱 2의 제곱. 응? 그래서 vx 이게 얼마 나와요? 3분의 1인가요? 응? 그러니까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뭐 이것은 2x 반은 동일하게 2가 나오고 vx 반은 3분의 1을 뭘로 나눠요? n으로 나눠요. 표본의 크기가 얼마예요? 4잖아요. 4로 나눠서 얼마다? 12분의 1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쉬워요. 개념이 좀 헷갈리고 어려워서 그러지. 예제 2번. 2학년의 수학시험 점수는 평균이 56, 표준매체가 12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수학 점수 x는 이 엄마 거예요, 엄마 거. 예? 점수는 정규표를 따른다. 56, 12제곱을 이렇게 딱 써야 돼요. 2학년 학생 중에서 16명을 추출할 때 표본의 크기가 16이구나. 그러면 이 표본에 대해서 그들의 점수가 평균이 50 이상 59. 그러면 P의 50 이상 표본 평균이 59가 될 확률을 구하라 이거네. 그죠? 자, 그러면 하는 거죠. 2x바. 2x바가 얼마? 56. 그렇죠? 시그마 x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3. 여기서 그럼 표준화 z는 3분의 x바 빼기 56. 오케이?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끝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식은 p 괄호 열고 50 들어가면 마이너스 6 이가 나오고요. 이거 z가 돼야죠? 표준화 했으니까. 59가 들어가면 1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쓱 마이너스 2하고 1이니까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되겠죠? 0.4772하고 0.3413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랬더니 0.8185가 되더라 이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요걸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찾아내는 과정이 이거라고. 알겠습니까? 네? 이제 3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250, 표준매체가 6인 정균표를 따른대요. 그러면 음료수는 250, 6의 제곱. 생산된 음료수 중에서 n개를 추출하는데 표본의 크기가 n이네요.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p의 x바가 251 되는 것이 0.0228이래요. n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자, 2x 반은 어차피 250이잖아요. 시그마 x 반은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가 6. n을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그럼 이때의 표준화 z는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빼기 250인 거죠? 그죠? 그럼 여기다 251을 넣어야 하잖아요. 251을. 그러면 p에 251? 그러면 z가 크거나 같다? 6분의 루트 n인가요?
그죠? 요 값이 0.0228이라는 얘기잖아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얘는 쑥 해가지고 이게 0인데 혹시나 요 값이 여기 찍히면 얘 오른쪽이니까 0.5보다 커야죠. 근데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해요. 여기. 네? 그래서 얘가 넓이가 0.0228이 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넓이는 뭐가 되죠? 0.477인가요? 그렇죠? 그럼 0.477이가 요 값이 2네요. 2. 그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얼마란 얘기예요? 2가 돼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루트 n은 6이 12니까 당연히 n은 얼마다? 144구나. 너 144개를 추출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개념이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선생님 설명하는 거 잘 이해 안 되면 다시 리플레이해서 또 들어보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유제 문제 푸시길 바라겠습니다.